안녕하십니까? 6주차 금요일 수업이죠. 4, 5교시 수업인가요? 이산수학 수업을 할 텐데, 자, 다음 주부터는 수업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뭐, 코로나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금요일 날 수업을, 대면 수업도 병행해서 하기로 이제 본부에서 그러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3교시, 4교시에는 대면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교시 수업에 관해서는 지금처럼 비대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관한 안내가 도어 시스템의 공지사항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A반 30명 정도, 28명 정도 되겠는데요. A반 28명은 3교시에 415로 와서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B반 28명은 이제 4교시에 와서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면 수업을 하게 될 텐데, 하여튼 그때 얼굴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보통 이제 5교시 수업을 제가 온라인 수업으로 강의를 하면 거기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주말에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와서 그것에 관계되는 문제를 푸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수업 시간에는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이론 위주로 이제 쭉 설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서 대면 수업할 때는 묻고 답하는 시간, 아니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풀거나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조금 변화가 있다는 것 미리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뭘 공부할 거냐면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부분을 할 텐데요. 이제 화면 공유를 해볼까요? 자, 음, 앞에 보이고 있죠?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계, 영어로 하면 relat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5장에서는 관계를 배울 텐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관계라고 하는 내용을 배워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 알지 않나? 친구들, 지금 우리가 A반인가 B반인가? 창의소프트공학부 뭐 A반인지 B반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클래스에 여러분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이랑 어떤 학생이 친한 친구가 있고 또 그 친구의 또 친구가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한 이제 무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모두 우리 클래스에 있는 이제 모든 학생들을 이렇게 분류를 그룹별로 나눠줄 수 있을까? 그 사이에는 어떤 관계 있냐면은 친구 관계에 있는 학생들끼리 모아놓았다가 친다면 그런 것 또한 하나의 뭐가 될 수 있냐면은 관계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류를 한다. 그런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집합을 배웠죠. 3장에서 아마 집합을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집합을 배웠죠. 집합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거를 큰 집합이 있다고 치고요. 이 집합이 주어졌을 때 여기 있는 초록색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예를 들면 이산수학을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의 모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여기는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친구. 어떤 학생들은 또 뭘 좋아할까? 여러분들 그 과목 중에 글쓰기를 좋아하는 친구 있을까? 음. 자, 나머지 친구는 뭐가 되냐면, 별로 관심 없다라는 친구들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교과목
교과목이 같은 좋아하는 교과목이 같은 학생들끼리 모아 놓았던 이런 이제 관계들을 모아 놓게 되면 이런 관계에서 어떤 작은 부분 집합을 만들게 되면 전체 우리 반 클래스를 다 분류를 못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룹별로 다 못하고 여기 남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물어본 경우는 그 주어진 집합을 분류를 잘못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두 번째 문제란 뭘까요? 만약에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성질들을 만족하는 놈을 모아놓아 보니까 이렇게 딱딱 파티션이 돼버리네. 이렇게 돼가지고 모든 전체 집합 A를 다 합해서 A가 되는 경우 이렇게 하면 참 분류가 잘 되었다라고 모양도 예쁘고 좋지 않을까요? 그죠? 음. 이런 경우는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약에 분류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관계로 참 잘 분류했네라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런 것들이 집합을 분류한다든지 그럴 때 좋은 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수집합에 관해서 많이 했으니까 일단 수집합 중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연수의 집합이 있는데 1, 2, 3, 4, 5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분류하면 어떨까? 짝수의 집합과 홀수의 집합으로 딱 분류하면 반 딱 나눠지죠. 그래서 이 짝수 집합에 있는 임의의 원소 A랑 원소랑 B를 원소를 가져와 보니까 어떤 관계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뭐 2하고 4를 가져와야 되고 숫자 6이랑 10을 가져와야 되고요. 어떤 짝수의 집합에 속하는 어떤 임의수 A, B 두 수를 끄집어 와서 차이를 비교해 보니까 어떤 관계에 있냐면은 짝수 관계에 있다. 어떤 정수의 두 배 관계에 되는 그런 형태들로 다 구성되어 있네. 음. 자, 그래서 A와 B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짝수, 홀수 집합으로 딱 분류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관계, 그런 어떤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작은 집합에 속하는 A랑 B 이미지수를 가지고 와서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고 하는 관심에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relation이라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집합에 속하는 원소 사이에 있는 성질을 뭐라고 부르겠다? 관계라고 이야기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겠다? 순서상으로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야 될 거니까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말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A랑 B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관계라고 하는 R이라고 하는 것은 relation에서 R 따온 거고 그래서 A랑 B랑 관계 있다라고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A에서 B 순서상 앞에 A, B, 가 어디에 있다? R이라고 하는 관계에 속한다라고도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뭐랑 두 개를 가지고 서로 간에 관계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순수쌍으로 표기를 하겠다. 순수쌍으로 표기가 되면 얘랑 관계에 있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너는 나를 좋아하느냐? 라고 서로 물어볼 수 있는 문제겠죠. 좋아하는가가 하나의 관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폭넓게 이야기하자면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어디에서? 집합에서 이야기를 하겠다. 집합에서 하나의 원수를 끄집어 오고 다른 집합에서 하나의 원수를 끄집어 왔을 때 A랑 B랑 사이에 관계가 있다 그러면 화살표로 표기를 하기도 하고 이와처럼 순수상으로 표기하기도 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있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무 관계를 맺지 않은 이제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관계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다면 집합과 집합 사이에 어떤 집합 속에 있는 원소 사이에 어떤 서로 간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 정도만 이야기하고 그다음 관계에 대해서 강의 자료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저랑 같이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내용에는 이와 많은 것들을 공부하게 될 텐데 그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관계의 주요 성질들. 관계 중에서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좋은 성질 분류를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그런 질문을 받게 될 텐데 그래서 관계의 여러 어떠어떠한 성질을 만족하는 관계, 이런 관계, 저런 관계, 뭐 그런 성질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것을 잘 이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뭘 만들 수 있냐면 동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고요. 동치 관계에 있는 놈들끼리 하나 모아 놓았어요. 짝수의 집합처럼, 홀수의 집합처럼. 그래서 동치 관계를 잘 사용하게 되면은 원래 주어진 집합을 교집합 없이 잘 분류 딱딱 구분을 해서 이쪽 땅 떼가고 이쪽 땅 떼가고 이쪽 땅 잘 떼가도록 욕심 안 나고 오버랩 없이 중첩 없이 잘 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관계가 뭐냐? 동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동치 관계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주어진 집합이 순수를 매길 수 있는지 어떤 애가 큰지 작은지 어, 그런 것들 아무 관계 없는 것들도 있을 거고 이제 다 예를 들면 숫자들 같은 경우 1부터 어떤 숫자든 간에 1보다 2가 크고 2보다 3이 크고 두 수를 가지고 크기를 비교하는 것 또한 하나의 관계인데 모든 수를 관계를 어느 것이 큰지 작은지를 비교할 수 있는 경우는 토탈리 오더드 셋이라고 그러고 전체 순수 관계 집합이라고 그러고 이제 어떤 애가 큰지 작은지 어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집합에 관해서는 부분 순수 관계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말하면 관계라는 놈은 relation이라고 그러고 객체들 간의 연관성을 표현하는 구조이다. 여기에서 표기하게 되면 객체들 간의 연관성을 표현하는 구조로서 수학이나 공학 분야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이다. 뭐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보면 알겠을 텐데 뭐 데이터 스트럭처도 뭐 사용될 거고 그다음 데이터베이스도 사용될 거고 뭐 어떤 걸 하더라도 관계는 이제 많이 사용될 겁니다. 관계 예로서 보게 되면은 집합 A와 집합 B가 있을 때 A, B가 부분 집합이다. A는 B의 부분 집합 쏙 들어간다. A랑 B랑 두 개를 놓고 어느 놈이 큰지 작은지 이제 비교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두 변수가 같은 이름과 프로그램 실행 시 같은 저장 장소를 사용하면 관계가 있다. 이것도 하나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네. 어쨌든 간에 뭐 자, 그러면 사랑의 뭐지? 짝대기라 그러나? 그런 것도 난 널 좋아하고 넌 날 좋아하니? 뭐 서로 간에 쌍방간의 관계. 그럼 좋은 거 아닌가? 어쨌든 그런 것 또한 관계의 이해가 되겠다.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뭘 물어보냐면 이항 관계가 이항이라고 하는 항이 두 개라는 거고 원소 두 개의 원소와 두 개의 원소를 서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순서를 고려할 때 집합에서의 원수들 간의 순서를 고려할 때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고 원수들 간의 이제 크기 비교, 그다음에 정의 비교, 부분 집합 이런 것들 다 뭐냐면은 관계 연산자가 되겠다. 뭐랑 뭐랑 크기를 비교하는 거고 뭐랑 뭐랑 부분 집합인지 아닌지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집 두 개의 항을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관계 연산자다라고 보면 되겠다라죠. 자,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뭐 이런 거 다 관계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관계에 대한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일단 A, B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합에서 속해야 될 거고 집합에 속할 때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A랑 B랑 R이라고 A, R, B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A랑 B는 서로 간에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고 또한 A에서 순수쌍으로 표현해서 A, B가
R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A, B가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그러지 않을 경우는 아니다, 아니다라고 표기해 주겠다. 자, 정의에서 사용된 이항 바이너리라는 말은 두 개의 집합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면 세 개 이상 집합 사이의 관계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물어볼 수 있겠지. 예를 들면 세 개의 집합에서 사용한다면 A, B, C, A에서 하나, B에서 하나, C에서 하나 이 세 개 다 관계있다 그러면 A, B, C 3차원 형태의 순수성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쓰리나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일단 뭐 n나리 n개 있으면 n나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다음에 관계상의 원소는 순수성이다. 관계 R의 원소는 순수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집합 A 집합이 1 있고 2가 있고 집합이 B가 있고 A, B가 있다 그러면 요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다 치면 어떻게 하겠다? 1하고 A가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1하고 B도 관계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2하고 B하고 관계 있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R이라고 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순서 쌍들의 집합으로 표현이 되겠다. 자, 그래서 앞에서 오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정의역이라고 그러고 방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방향. 순수쌍이니까. 순수쌍이라는 것은 앞에서 뒤, 앞에 있는 것은 정의역이라고 그러고 뒤에 있는 부분은 뒤에 있는 값들을 모아놓은 것을 치역이라고 이야기하겠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어, 여기 뭐가 좀 틀린 거 아닌가? 요게 도메인이 아니고 레인지가 되겠죠. 아,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6장에서 배우는 함수랑 그다음에 여기서 배우는 릴레이션이랑 좀 다르다라고 이해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이 여기서 말하는 관계에 어떤 부분 집합 속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함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관계라는 놈은 앞에 있는 집합 A에서 어, A의 어떤 원수 모든 원수가 다 나갈 필요는 없어요. 즉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의 어떤 원소랑 관계를 다 맺을 필요가 없다는 것. 그런 걸 잘 이해해 주시고 여기 있는 관계에 있는 것들 중에서 앞에 여기서 AL이 아니고 요 표기입니다. 브레이스하고 A를 모아놓은 건데 성질을 나타내고 A, B가 R에 속하는 관계에 있는 앞에 있는 원소를 모아놓은 것을 뭐라고 그러겠다?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뒤에 있는 것은 뭐가 되겠다? 치역이라고 레인지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만나서 한번 공부해 볼 테니까. 자, 그러면 순수성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그러했던 순수성,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순수성들의 집합을 뭐라고 그러겠다? 관계라 그러겠다. 누가 그 관계를 정하죠? 만드는 사람 나름이에요. 그 표기를 보고 순수성들이 다 있으면 얘랑 관계 있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거 봐야 돼.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잠시만 볼게요. A 집합이 1, 2, 3으로 구성되어 있고 A에 대한 관계가 1, 1, 1, 3, 3, 2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 집합 하나에 대해서 관계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다고 짐작이 되겠죠.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 때 그다음에 이때의 관계를 기호로 나타내고, 그래서 R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관계 기호는 자, 봅시다. 여기서 보게 되면 1하고 1R1, 그다음 1R3, 그다음에 3R2가 될 거고, 정의역은 여기 속하는 다 모아놨으니까 1, 3이고, 치역은 1, 3, 2가 있으니까 1, 2, 3 되겠네요. 자, 이거 그냥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5-3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보기를 하고요. 자, 5-2를 한번 볼게요. A와 B가 집합일 때 순수쌍의 첫 번째 요소는 집합 A의 원소이고 두 번째 요소는 B의 원소로 구성된 모든 순수쌍의 집합을 A 카르테시안 B라고 표기합니다. 여기 뭐라고? 뭐들의 집합? 순서 쌍들의 집합인데 X는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돼? A가 있고 그 다음에 Y는 뭐에 있어서? B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지금 없는 거죠? 릴레이션에 관한 말은 없어요. 그래서 두 집합 사이의 모든 원소랑 그 다음에 B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다 이렇게 매겨 놓은 걸 뭐라고 그러겠다? 두 집합의 카르티시안 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AB에서 B로 가는 어떤 관계가 있다 그러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부분 집합이 되느냐면 A, B 카르테시안 곱보다는 어떤 릴레이션이라도 이런 관계가 이런 부분 집합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카르테시안 곱이 두 개 이상인 경우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n차원 형태의 순수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세 가지 예가 있네요. A란 집합이 있고 B란 집합이 있고 C란 집합이 있을 때 A, B, C 카테시안 곱을 구해라. 여기는 어디에서 앞에서 끄집어보고 B는 뒤에 가운데서 끄집어보고 C는 끄집어왔을 때 모든 경우의 수 다 포함하는 거. 그래서 제가 되는데 여기 1이 있을 수 있고 2가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여기 X, Y, Z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뭐 3, 4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3 곱하기 2 하니까 12가지 원소를 갖는 형태의 카르테시안 곱이 나오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계가 있으면 역관계가 있겠지. 이쪽에서 쏘았으면 저쪽에서 쏘는 관계 그것을 뭐라고 그러겠다? 역관계 inverse relation이라고 그러고 표기하기를 R의 지수 inverse로 표기하겠다.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관계가 있을 때만 즉 A 집합에서 B 집합으로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고 물론 같은 A 집합이라 상관없어요. 일단 B 집합이 있을 때 R이 관계가 있을 때에만 역관계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자, 볼까요? 집합 B에서 여기 볼까요? R 인버스는 집합 B에서 집합 A로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순수쌍 내의 순수를 다시 바꾸면 그 순수쌍은 관계 R에 속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봅시다. R의 인버스는 인버스 릴레이션은 A, B가 아니라 B, A 어디에 출발한다? B에서 A로 가는 거다. 자, 요놈 중에서 요놈이 어떤 성질일 때만 가능하냐면 A에서 B로 오는 관계가 있을 때에만 이렇게 된다. 다시 말하면 여기 원소가 하나 있고 1, 2가 있다 치고 A가 있다 쳐요. 1A는 R이 되지만 R이 되어서 A, 1 저기 파란색에 표현하면 이렇게 가는 놈은 R 인버스 포함됩니다. 그런데 A에서 2는 R의 인버스 역관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왜? 2에서 아까 2에서 여기서 A로 가는 놈이 없으니까. 이거 잘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요 표기를 수식을 잘 이해를 해야만 되겠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관계가 무엇인지 했고 그 다음에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은 관계가 무엇인가? 집합사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첫 번째 방법이 서술식 방식. 집합 A 1, 2, 3에서 원소 AB가 이 집합 다시 말하면 A에서 A로 관계를 지금 물어보는 거네요. 1, 2, 3 있고 1, 2, 3이 있는데 어떤 관계에 있다? AB가 앞에 있는 놈이 뒤에 있는 것보다 클 때 예를 들면 뒤에가 1이 오면은 각각은 크니까 1도 되고 2,1도 되겠네요. 그죠? 3,1도 되겠고요. 그럼 뒤에 만약 2가 왔다 그러면 2보다 각각은 크니까 앞에 2, 3, 2가 될 것이고 뒤에 3이 왔다면은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에서 만들 수 있는 순서가 몇 가지? 6가지밖에 없다는 것. 음. 이와처럼 말로 서술처럼 이렇게 서술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겠다? 서술식 방법이라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한눈에 뭔가 짠하게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화살표, 도표를 사용하는 방법, 좌표, 도표를 사용하는 방법, 방향 그래프를 사용하는 방법, 관계 릴레이션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방법 이와 같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화살표 도표니까 집합에 A가 있고 그다음 다른 집합이 있고 화살표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을 화살표 도표. 자, 좌표 도표는 뭐냐면 이 A 집합을 가로를 눕혀요. 그다음에 B 집합을 세로를 눕혀요.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 그리듯이 자, A에서 원소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B에서 원소가 이렇게 있다 치면 어떻게 있는 것만 관계 있는 점만 어떻게 하겠다? 점으로 표현하겠다. 그러면 A 집합이 여기에서 B 집합 이렇게 관계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점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좌표, 도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방향 그래프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생각이라고 관계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숫자들의 나열을 쓸 텐데요. 어떤 숫자들의 나열이라면 0 아니면 1, 두 수만 사용할 거예요. 자, 왼쪽에는 이제 우리가 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행 쪽에는 뭐냐면은 A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을 이름을 쓰고요. 여기 있는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B 집합의 원소를 이렇게 쓸 거예요. 자, A 집합의 요놈과 B 집합의 요놈이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여기다 1로 표기할 거예요. 아까 여기 점을 표기하듯이 자, 점이 없는 데는 뭐라고 하겠다? 0으로 표기하겠다. 다시 말하면 좌표 도표를 어떻게 표현한 거다? 점이 있는 데는 1, 점이 없는 데는 0으로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관계 행렬이라고 그러겠다. 왜 이름이 행렬일까? 이렇게 숫자들의 나열로 모여져 있는 사각형 형태로 숫자들의 나열로 구성되어 있는 수학적인 어떤 내용, 오브젝트를 뭐라고 그러냐면 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합과 집합 사이를 불리한 불리한 값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불리한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관계 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에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앞에 있는 집합 1에서 뒤에 있는 집합 1로 관계가 있다. 여기는 여기 1에서 2로 가는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1에서 3으로 가는 관계가 없다. 만약 여기에 이제 좌표를 그리게 되면 1, 2, 3이라 1, 2, 3이라 그리고 여기 1, 2, 3이라 그러면 여기 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2에서 점이 없고 마지막에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점이 있고 쏘리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향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 공부한다든지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게 그래프인데 말 그대로 점과 엣지로 표현하는 것을 그래프라고 표현하겠다. 자, 여기서는 방향 그래프로 표현할 때는 자기 자신의 집합에서만 이야기한다. A 집합에서 동일한 집합 A로 집합으로 갈 때 동일한 집합 사이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하고자 할 때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방향 그래프가 되겠다. 어떤 요 1이란 원소에서 2라는 원소 관계가 있으면 화살표를 긋고 그 다음에
관계 있는 그 길이 화살표를 끄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방향이 있으니까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어디에서 끝나는지 아니까 순수상으로 표기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겠다. 어떤 게 필요할지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 화살표 도표는 일일이 다 이렇게 끊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좌표 도표도 좀 수가 많아지면 어쨌든 간에 뭐 똑같 그래서 요 방법보다는 요 방법도 아니고 이제는 대학 왔으니까 요걸 두 개를 많이 쓰겠네. 음, 음. 그리고 관계 행위를 더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자 봅시다. 화살표 도표는 한번 읽어볼게요. 화살표 도표를 이용한 관계 표현은 스몰 a가 집합 a의 원소이고, 그 다음에 스몰 b가 집합 b의 원소라 가정할 때 이제 a, b가 관계에 속한다면 무슨 말이야? 앞에 a에서 집합 b에서 관계 있으면 화살표로 그리면 되지. 요렇게. 자, a 집합 1, 2, 3, 4, b 집합 a, b, c 있다. 관계가 이렇게 주어졌다. 왜 이렇게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만들어 놓았네. 관계 있다고 했어. 자, 1a니까 1에서 D 앞에 a 집합 1에서 a 되죠? 이렇게 화살을 끊는 거예요. 자, 뒤로 화살표 뒤에서 이렇게 오는 건 없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갈 때 화살표를 그리겠다. 자, 그러면 이 관계의 정의역은 뭐가 되겠다? 1, 2, 3, 4가 될 것이고 치역은 A, B, C가 되겠네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좌표 도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A 집합을 눕히고 B 집합을 세로 세워서 관계가 있는 그 위치에 점으로 표기하겠다. 자, 어떻게? 여기에 보게 되면 1,2니까 X 집합이 1이고 B 집합이 2가 됐으니까 1하고 2 관계 있으면은 만나는 점에 어떻게 점을 표기하겠다. 자, 사이는 1, 2, 3, 4에 올라간다. 어디까지? 2까지 점을 찍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찍었죠. 이렇게 찍으면 되겠네. 자, 방향 그래프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관계 R이 두 집합 AB 사이 관계가 아니라 뭐다? 하나의 집합 A에서 A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끼리 이야기하고자 할 때 방향 그래프를 사용한다. 자, 정점 A의 각 원소를 어떻게? 원소를 볼텍스로 집합 A의 각 원소를 볼텍스로 이제 찍는다. 여기 있던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위치는 상관없고 그냥 있는 아무데나 그래 놓고 거기다가 이름을 A, B, C 원소 이름을 쓰면 되고 만약 A에서 B 사이에 관계가 만약에 있으면 A에서 B로 화살표를 그려주면 되겠다는 것. 그러면 이런 경우 A는 어떻게 될까? AA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자신은 나갔다가 다시 자신 들어오면 되겠지. 한 바퀴 빙 도는 것, 루프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선분과 엣지로 만들어진 것을 그래프라고 그러고 방향이 있으니까 방향 그래프, 다이렉티드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아래 그림을 만들 수 있을까?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기에 R이라는 관계는 어느 집합에서 왔는지를 파악해야 되겠다. 자, 여기 원소가 A가 나왔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네요. 그럼 4개 있으니까 A, 나는 B, 나는 C, D 이렇게 표기해 볼까? A점, B점, C점, D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 그 다음에 관계에 있는 순수상을 이제 하나씩 가져옵니다. ASB, ASB니까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고, BSA, BSA는, 다른 방향 동일하게 그리지 말고, 반대, BSA로 가는데, 다른 성분이 있으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다른 화살표를 그어서, 다르게 그어서 만나지 않도록 이렇게 표기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AD, A에서 D, 그랬죠? 그 다음에 DC, DSC, 그 다음에 CC 한 바퀴 도네, 그 다음에 CA 이렇게 그랬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 그 방향 그래프랑 이렇게 나온 방향 그래프랑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거지? 잘못된 건가요? 아닌가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왜 같은지를 생각해 볼까? Why? 빨갛게. Why 쌤이냐? Why 같은지를 비교 이유를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네. 자, 거꾸로 방향 그래프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관계, 즉 관계 R을 다 찾아봐라 라는 질문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봅시다. 엣지만 찾으면 됩니다. 엣지만 찾자. 엣지만 찾으면 돼요. 왜? 관계가 있는 것끼리만 선분을 연결했으니까. 자, 먼저 이거 한번 지워버릴까? A에서 B, B에서 B 자기 자신을 갖네. B에서 B, 그 다음에 B에서 C, 그 다음에 C에서 B, 그 다음에 요거 어디? D에서 C, 그 다음에 D에서 D, 그 다음에 A에서 D,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뭐 어렵죠?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관계 행렬. 관계 행렬을 관계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부호 행렬로 사용해서 한다. 부호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각 원소가 0 아니면 1로 표현하겠다. 관계 행렬의 행위는 이 행위는 어떻게 집합 A의 원소, 그다음에 열에는 집합 B의 원소를 표기한다. 자, 그러면 이제 1,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기 만약에 1, 2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어떻게 할까? 앞에 있는 원소 자, 집합 어디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죠? 어, 집합 A 집합의 원소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관계에 있어서 뭐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집합 A니까 뭐 A 집합을 1, 2, 3이라고 완전히 주어줘야 될 것 같고 B라는 것도 1, 2, 3이라고 명확하게 주어지다고 가정하에 앞엔 A에 해당하는 1, 2, 3을 쓰고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놈 1, 2, 이걸 A, B, C라 그럴까? A, B, C, A, B, C라 놓고 그러면 요렇게 방이 만들어지겠죠? 9개 방에. 자, 그래서 여기서 요 놈을 B라 그러고 요 놈을 C라 그러고 요 놈을 이것도 B라 그럴까? 1B. 1B는 여기 1. 그다음에 1C가 1 그다음에 3B가 1. 이렇게 되겠네. 나머지는 다 0, 0, 0, 0, 0 만들어 주기만 하면 만들어지는 게 뭐다? 릴레이션 매트릭스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은 관계가 있으면 그 자리 위치에 1을 넣고 관계가 없으면 그 자리에 0을 넣는 것을 뭐라 부르겠다? 관계 매트릭스, 관계 행렬이라 그러겠다. 집합 A, B는 대한 관계. 집합 A는 1, 2, 3. 그 다음에 집합 B는 여기 볼까? 1, 2, 3, 2, 4, 6에 대한 관계 R의 순수 쌍들의 집합이 다음과 같을 때 관계 R을 관계 행렬로 표현해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 1, 2, 3을 이렇게 쓰고 2, 4, 6을 이렇게 쓴 다음에 자 1, 2는 1에서 여기는 2로 가니까 이 자리에 1, 1, 4는 1, 그 다음에 없죠? 2, 2는 2에서 2로 가니까 1, 3, 4, 3에서 4, 1, 그 다음에 3, 6, 1, 나머지는 다 0, 0, 0 메꿔놓으면 되겠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뭘 할 수 있느냐면 화살표 도표에서 좌표 도표로 관계 행렬로 왔다 갔다 서로 변환을 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관계를 맺었는데 나는 A라는 친구랑 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또 다른 친구랑 또 친구가 된다면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된다면 내 친구의 친구니까 친구 아닌가? 뭐 이런 것처럼 관계에 대해서 다시 또 다른 관계로 합성하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합성 관계라 그러겠다. 세 집합 ABC에서 자 보게 되면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A, B, C A에서 B는 R1 관계에 있고 그다음 B에서 C는 R2 관계에 있다 그러면 자 A에서 요놈이 같다 이렇게 가는 관계를 뭐라 부를까? R1 R2 관계가 있다라고 그러고 요놈을 합성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R1 곱하기 R2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점을 가운데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고 이제 상관없어요. 그래서 관계 R이기 때문에 릴레이션 첫 번째 릴레이션 다음에 두 번째 릴레이션을 합성했다는 말은 자 어디에서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니까 A 있다고 C 있다고 해야 되니까 AC가 돼야 될 거고 자 A랑 C의 순수상이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느냐면 가운데 B에서 중간 동일하게 어떤 B가 있어서 A에서 B로 갔다가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B가 존재해야 되겠다. 그런 말은 마찬가지로 스몰 a는 대문 집합 A에 속하고 스몰 c는 대문자 집합 C에 속하는 이어야만 되고 AB가 R1의 관계이고 BC가 R2의 관계 가운데 B가 공통으로 있어서 다리 역할을 해줄 때에만 뭐가 되겠다? R1, R2의 합성 relation 관계를 만들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 관계에서 보게 되면 관계 R1과 R2는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근데 R1이 치역이라고 해서 여기죠. 요놈 B, 요놈이 R2의 정의역이 될 때 R1의 지역과 R2의 정의역이 같을 때 뭐가 되겠다? 합성 명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A 집합이 1, 2, 3, 4, B 집합이 A, B, C, C 집합이 X, Y, Z로 되어 있다면 R1에서 1A, 1A, 그다음에 1B, 그다음에 2B, 그다음에 3A, 그다음에 4B, 그다음에 4C 이제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었고 R을 근데 S는 A에서 X, B에서 Y, CSX, CSZ로 표현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합성은 뭐가 되겠다? 1에서 A로 갔다가 X가 되기도 하고 1에서 B로 갔다가 Y가 되기도 하고 그죠? 1에서 X, 1에서 Y가 나오고요. 자 2S는 뭐만 되겠다? 2S는 Y만 되겠네. 자 3S는 A로 갔다가 3X가 될 거고 4는 4BY니까 4Y 4는 X도 나오고 4는 Z도 나오겠네. 그죠? 좀 많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잘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 통합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합성 관계를 관계 행률로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거 한번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해볼까요? 다음 주 만날 때 안 해본 거는 같이 해보기로 약속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합성 관계에 있어서 이제 하는데, 이제부터 이제 관계의 성질을 좀 공부해 볼까 합니다. 먼저 집합 A에 대한 항등 관계라는 놈이 있습니다. 항등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집합 A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자기 자신에는 관계가 있는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항등 관계라고 부르겠다. IA라고 부르겠다. A 집합의 항등 관계라 그러겠다. 그래서 어떤 의미의 관계 R이 있어서 항등 관계에다가 R
관계를 합성한 거랑 그 다음에 B집합에서 자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A 집합에서 자 IR A 집합에서 다시 A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 요게 그거죠? 가는 경우랑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냐면 R에서 먼저 B로 간 다음에 자기 자신의 B가 되는 경우라 결국 이 빨간 놈과 이 파란 놈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느냐면 원래 관계 R을 그대로 뽑아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음, 이렇게 옆에다가 쓸게요.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여기 A, B가 1이 있고 X가 있다 쳐요. 이런 원수가 있고 원수가 있는데 관계가 있다 치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 IAR이에요. IA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IA가 뭐라고 그랬죠? AS, A로 자기 자신에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간 다음에 뭐 하겠다? R을 취할 거죠. 여기는 A, 여기는 B가 되는 거죠. R을 취하게 된 결과랑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 R을 먼저 하고 A, B가 이렇게 해서 R을 먼저 하고 뭐 하겠다? 자기 자신으로 가는 B, B집합에서 B집합에서 뭐가 되죠? 항등이니까 원래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랑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결국 여기에서 어디로 가는 거다? 여기 원래 R로 가는 거랑 동일한 거랑 같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항등관계라고 하는 것은 관계들 사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항등원 관계를 항등원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반사관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반사관계라는 건 뭐냐면 관계 R에 대한 방향 그래프를 그렸을 때 방향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그래프의 모든 정점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있어야 반사 관계가 성립한다. 반사의 관계의 정리는 A 집합에 뭐 1, 2, 3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지금 자기 자신으로 가는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뭐 다른 건 다 뭐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데 뭐가 되겠다? 1에서 1을 가고 2가 2로 가고 3에서 3에 가는 놈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 뭐냐면은 반사 관계가 되겠다. 그래서 그림판을 보게 되면 A, B 원소가 이렇게 있으면 자기 자신의 항상 뭐가 존재해야 돼? 루프가 있기만 하는 그런 관계를 다 반사 관계를 만족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A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이제 관계가 없으니까 엣지가 없으니까 오케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는 지금 원소가 몇 개 벌텍스 정점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인데 자기 자신이 다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겠다? 반사 관계가 되겠다. C 같은 경우에도 원소가 몇 개 A, B, C 세 개인데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뭐라고 부르겠다? 반사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자, 비반사 관계는 뭐냐면, 그래 반사 관계 정의를 이렇게 한번 볼까?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xrx이면, 즉 xx가 순수상이 r이면 그 관계 r을 뭐라고 부르겠다? 반사 관계의 성질을 만족한다라고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가 있다 칠까요? 1, 2, 3이 있고 1에서 2로 가고 2에서 3으로 가는 그런 관계라 치면 1에서 1로 가고 자 이거는 반사 관계인가요? 아닌가요? 반사 관계 성질을 만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냐하면 요놈이 자기 자신의 삶도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그런 어떤 엣지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래서 반사 관계는 항상 포함해야 되고 비반사 관계는 뭐냐면 반사 관계와는 반대로 집합 A의 모든 원소 A에 대해서 자기 자신 루프가 있으면 안 돼.
이런 놈이 있기만 하면 안 돼. 아예 루프가 자기 자신을 돌아오는 그런 엣지가 없는 그런 관계를 뭐라 부르겠다? 비반사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R이 비반사 관계이면 R의 원소 중에 이렇게 되도록 하는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기 자신 돌아오는 루프가 없다, 없는 관계를 말한다. 자, 그러면 이 예를 한번 볼까요? A 자인수 집합이네요. A도 자인수 집합, B도 자인수 집합에서 끄집을 거예요. 두 개의 자인수를 끄집어와서 만약에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을 만족하느냐면 앞에 있는 놈이 뒤에보다 작아야 돼. 예를 들면 1, 2는 저 관계에 있는 거고 2, 1은 저 관계에 없는 겁니다. 왜? 앞에 있는 놈이 뒤에 있는 것보다 크니까. 어떤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관계에 있다 그러면 자, 이놈이 반사 관계인지 아닌지를 찾아보자. 반사 관계라고 하는 것이 뭐다? 어떤 자인수 A를 꺼집어서 자기 자신이 저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체크하면 되지. 맞나요? 근데 이렇게 된다는 말은 뭘까?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죠? 앞에 있는 놈이 뒤에 거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겠지. 자, 어떤 자연수를 끄집어오더라도 자기 자신과 같거나 작죠. 여기 오케이가 되니까 당연히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되는 거지 뭐. 반사관계. 자, 그 다음에 대칭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집합 A에 대한 원소 X, Y에 대해서 X에서 Y로 가는 관계가 있으면 무조건 짝으로 뭐가 와야 돼? 거꾸로도 와야 돼. 내가 줬으면 쟤도 난 줘야 돼. 서로 간에 쌍방 간에 다 주고받고 해야 서로 쌍방 간에 서로 주고받고 하는 관계는 뭐라고? 대칭 관계에 있는 관계다라고 대칭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 R이 대칭 관계일 때는 R의 원소 중 AB가 존재한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별 관심 없어요. 존재하는 것만 존재한다면 당연히 BA도 있어야 돼. 그런 거죠. 그래서 대칭 관계 같은 경우 만약에 방향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A에서 B에 가는 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거꾸로도 가야 돼. 거꾸로 가는 놈이 없으면 대칭 관계 없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만약에 대칭 행렬을 표현한다고 그러면 다이고널 부분에 위쪽 삼각형과 아래쪽 삼각형이 대각선을 접었을 때 반으로 접었을 때 딱 접히는 거, 동일한 위치에 1이 있으면 여기도 1이 있어야 되겠다. 대칭 관계에 있는 위치에 1이 있는 경우를 뭐라고 그러겠다? 대칭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요놈, 요놈, 요놈 다 서로 짝짝이 있는 거죠. 가는 놈이 있으면 오는 놈이 있고. 오케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대칭 관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도 되지 않나? A, B 왔으니까 A, B 있는 거지. 꼭 잠깐만. A, X, Y가 원수가 다르다는 말 없죠. 아하, 그렇죠. 1,1이면 1,1 당연히 자기 자신 되는 거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네. 오케이, 되는 거고. 오케이. 따라서 이거 이제 행렬로 보게 되면 봐봐요. 반으로 딱 잘랐을 때 요놈 요놈, 그 다음에 요놈 요놈, 그 다음에 다시 요놈 요놈, 딱 반으로 이렇게 딱 대각선을 잘라 뒤집어지죠? 자, 문제는 뭐냐면 요 가운데 있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1이 있든 0이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요 부분 자기 자신이니까 별 문제가 없다. 대각선에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접었을 때 접히는 모든 원수가 다 접힐 때 대칭 관계에 있다라고 알 수 있겠다. 자, 반대칭 관계는 뭐다? 반대칭 관계라고 하는 것은 x, y가 다를 때예요. 다를 때. 이거 조심할 거. x, y가 다를 때. 다를 때란 말은 뭐냐면은 아까 대각성분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다를 때
x, y가 관계에 있다면 yx는 관계 없어야 돼. 자, 아까 이야기하기를 대각선에서 이 부분이 지금 관심 없어요. 이건 있든 없든 별 관심 없어요. x랑 y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뭔가가 1이 있다면 대각선분에 뭐라고? 반드시 0이 와야 돼. 여기에 1이 있다면 여기에 반드시 대각선분이 0이 와야 된다. 다시 말해서 A에서 B 있다면 B에서 A로 가는 놈이 있으면 안 돼. A랑 B랑 있는 엣지는 몇 개? 하나만 존재해야 되겠다.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부르겠다? 반대칭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집합 A에 대한 모든 원수 XY에 대해서 XY가 R이고 X일 때 X랑 Y인 관계를 만족하면 관계 R을 반대칭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만약에 있다면 X에서 Y를 가고 Y에서 X로 가는 놈이 있다면 그 놈이 뭐다? X랑 Y랑 같은 놈일 때만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지금 어떻게 되죠? A, B, C가 있을 때 A, B, B, C 되는데 자, A, S, A 이렇게 되는 경우. 자, 요거 지금 어떻게 되죠? A, B, B, C, C, A 이건 다 이제 반대칭 관계 되는 거죠? 근데 A, S, A 다시 돌아오는 게 있다 그러면 A랑 A랑 같은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칭 관계는 이제 이런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고 그래프를 보고 이놈이 대칭 관계인지 반대칭 관계인지 그 다음에 또 반사 관계인지 그 다음에 비반사 관계인지를 잘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추이 관계라는 놈이 뭐냐면 3단 논법이죠. X에서 Y로 관계가 있고 저 X에서 Y로 가고 Y에서 Z로 가면 당연히 X에서 Z로 가야만 돼. 그렇게 되도록 하는 놈을 X에서 Y 관계 있고 YZ가 관계 있다면 당연히 X에서 Z로 가는 놈도 뭐가 되겠다? 관계에 있는 모든 경우가 이렇게 될 때 그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추이, transitive relation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집합이 A가 이렇게 있고, 자, 요 놈을 우리가 집합이 아닙니다. 이거는 관계입니다. 왜? 관계는 순수상들의 집합이라고 그랬고, 1, 2, 관계 R이 이렇게 되는 경우, 자, R의 순수상 1, 2뿐이기 때문에 2에서 3으로 가는 뭐 다른 놈은 가는 게 없죠. 순수상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또한 뭐냐면은 순수상이 존재하지 않는 거다. 요거는 추이 관계 이죠? 왜냐면 요 부분이 없으니까 묻질 않은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S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느냐면 이제 관계가 S가 이렇게 표현됐다 그러면 자 1, 3에서 순수상을 볼까? 1에서 3으로 왔고 3에서 2로 갔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 1, 2로 가야 되겠죠? 존재하나? 1에서 2로 가는 게 없다.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말이 무슨 말일까? 1에서 2로 가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음, 음, 추위 관계가 아닌가? 왜 추위 관계 아니지? 잠깐만요. 내가 헷갈리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S가 일 경우 관계 S의 수상에 1, 3과 3, 2가 존재하니까 존재하나? 아, 그쵸? 이거 한번 볼까요? 자, 1, 3이 있고 3, 2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1, 2가 여기 있어야 S에 있어야 되는데 1, 2가 있다 없다? 1, 2가 이 안에 없죠. 따라서 추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1,
3이 S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3, 2가 S에 있고 따라서 추이관계 정의에 의해서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1하고 2, 1, 2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추이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 됐죠? 그런데 추이관계 할 때 이거 스타트를 잘못하면 이게 아닐 수도 있고 막 그렇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추이관계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두고 싶네요. 자, 정수들의 집합에서 크기를 나타내는 요 관계, 추이 관계가 성립함을 보이자. 요거이고 요거이면 당연히 요거 아닌가? 요건 당연한 거 아닌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음,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반사관계가 되나? 자, 요거 한번 왜 되는지 보여줄 수 있나? B-A가 0보다 크죠. 그럼 C-B가 0보다 크죠. 무슨 말이냐면 요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다 더해볼까? 0보다 큰 수랑 0보다 큰 수를 다 더하게 되면 자, 요놈 없어지고 C-A가 0보다 크게 되겠죠. 따라서 C가 A보다 크게 되는 거죠. A가 작고 C가 크니까 A, C가 관계에 들어간다 볼 수 있죠. 오케이? 됐나? 그래서 추이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비대칭적이고 이 말 비대칭적이고 비반사적임을 알 수 있다. 나는 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해보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하시오 라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추이관계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라고. 자, 반사관계 있는 거 어떻게 확인할까? 반사관계는 자기 자신이 와야 되죠. 그 말은 뭐냐면 반사관계는 대각선이다. 대각선이 다 뭐가 된다? 1로 구성될 때만 반사관계가 되는 거죠. 1과 1, 2와 2, 3, 3, 4, 4 여기 다 뭐가 됐다? 관계가 있어야만 되고 대칭관계는 자, 요 딱 반 접었을 때 반 이렇게 접었을 때 얘 대칭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반대칭은 뭐라 그랬지? 반대칭은 아까 대칭이 아니란 그랬지. 대칭이면 반대칭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추이 관계 있는 거 어떻게 할까? 추이 관계가 어떻게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제들을 여러분은 잘 다뤄보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R의 추이 클로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보는 것처럼 이게 지금 R 제곱은 R 3승 뭐냐면 아까 합성 관계라고 그랬죠? 어떤 집합에서 A 집합에 관한 관계 R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하면 A 제곱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세 번 하면 A 3승으로 표현하고 이것을 A가 아니라 R 오케이 이렇게 n번 합성 관계를 한 것을 다 이제 뭐지? 합집합으로 만든 놈을 close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R close 플러스로 표기한다는 거. 자, 그런데 어떤 성질을 만족하냐면 만약에 AB가 R이면 AB가 R에 속하는 그런 관계라면 당연히 이놈이 R close에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R이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합집합이니까 하나에 먼저 들어갈 거니까 1번은 만족되고 2번 같은 경우 뭐냐면 만약에 이놈이 AB 순수상 AB가 R의 close에 들어가고 BC가 R에 포함되면 당연히 뭐가 돼야 된다? A랑
A, C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수성은 R 클로즈에 추이 클로즈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되나요?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것만 이제 되겠다. 자,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A, B, R 클로즈에 들어간다는 말은 A, B가 어디에 R의 어느 n성에 들어간다는 말일 거고, 맞죠? R의 n성에 들어간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R의 n성에 들어가고, BC가 되니까 A에서 B로 갔다 B에 C로 오는 놈이 뭐가 되죠? 추이에 의해서 관계가 되니까 A에서 C로 가는 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따라서 이런 성질 1번과 2번 성질을 만족하는 그런 어떤 관계를 뭐라 부르겠다? R의 추이 클로즈라고 표기하겠다. 근데 R 스타라고 표현되는 건 뭐냐면 R의 반사 및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R의 추이 클로즈에다가 뭘 더 들어갈 거냐면 반사에 해당되는 것, 반사에 해당되는 그런 것을 합한 것을 뭐라 부르냐면은 R 스타로 표기하고 R 반사 및 추이 클로즈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정의 1번이 있는데요. 정의 1번이 뭐냐면 집합 A에서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가 집합 A에서의 관계 R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질 수 있다. 모든 XA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경우, 즉 반사 관계인 거고, 그 다음에 대칭 관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추이 관계에 있는 반사도 관계도 만족되고, 대칭 관계도 만족되고, 추이 관계도 만족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관계 R은 동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즉 여기서 정의하는 것은 뭐냐면 반사 관계, 대칭 관계, 추이 관계가 모두 성립할 때 이 관계는 참 좋은 관계네. 그래서 이름하여 동치 관계를 라고 얘기를 하겠다. 뭐랑 뭐랑 동치라는 말이 아니라 좋은 관계다는 의미의 동치 관계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네요. 동치 관계 R의 중요한 성질로는 R일수록 공동 부분이 없으면서 공집합이 아닌 클래스들로 S분을 한다는 점인데 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만약에 어떤 집합 A가 있을 때 반사 관계도 만족되고 대칭 관계 성질도 만족되고 추이 관계도 만족되는 성질이 어떤 R이 있다면 그 R에 의해서 집합을 요렇게 분할 교집합도 없이 짝짝짝 이렇게 딱 좋은 파티션을 할 수 있다는 하는 것이 동치 관계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질이다 라는 거죠. 혹시 아까 이야기했던 게 기억나나? 자인수 집합을 짝수 집합, 홀수 집합으로 나눴던 거. 자, 이제 5-27을 한번 볼까요? 집합 A 1, 2, 3, 4이고 A에 대한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R이 동치 관계임을 보이자. 자, 1, 2, 3, 4 따라서 반사 관계 만족되고 자, 1, 3이 있으면 3일이 있어야 되고요. 오케이. 3일 있고 그다음 2, 4가 있으면 4, 2가 있고 그다음 요거 아까 써먹었으니 4, 4. 오케이. 대칭 관계 다 됐고 추이 관계 1, 3이 있으면 당연히 1, 3 있는 거고 1, 1, 1, 3, 2, 2, 4 2, 4도 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2, 4가 있나? 2, 4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 뭐 집합 A의 모든 원수 x, y, z에 대해서 이거니까 x, z 힘으로 추이 관계가 되는 거죠.
이거 확인 가능하면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이런 관계를 통해서 반사인 걸 보이고 그 다음에 대칭인 걸 보이고 그 다음에 추인 걸 보이면 이 관계는 참 좋은 관계다. 그래서 이 관계가 지금 원래 A 집합에 나타날 수 있는 카테시안 프로덕트의 전체 수가 몇 개 되느냐면 그 집합 원소의 수가 4 곱하기 4 16개인데 아마 이게 8개 나오지 않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니까 요 관계 16개를 요 관계에 속하는 8개, 이 그렇지 않은 관계 8개 두 개로 딱 파티션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집합에 속하는 어떤 걸 하더라도 관계를 갖다가 관계를 요 안에서 계속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른 집합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집합 안에서는 계속 관계가 있는 거고 또 다른 집합에서는 관계가 있는 거고 그렇게 요 집합 안에서의 관계로 인해서 요거가 요거인 것, 요거 아닌 것 두 개 그렇게 딱 반으로 반 분류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집합 A에 대한 동시관계 R이라고 할 때 A의 각 원수 X에 대해서 X 조금 전에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있죠? 이 관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속한 어떤 X가 있으면 X의 브레이킷이라 그러면 뭐냐면은 요 방금 나눠진 이 집합들 그 원래 A라는 집합에 뭐가 되겠다? 반을 모아놓은 것이 되겠다. 꼭 반은 아니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 X의 동치류란 말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X랑 관계에 있는 놈들끼리 다 모아놓은 것. X랑 관계에 있는 A 집합에서 자 우리 클래스에서 나랑 친구들 다 모여 이렇게 몇 명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의 동료항, 동치류, 나의 동치류. 그다음 또 다른 친구가 또 다른 A라는 사람이 또 자기 친한 애들 모아놓을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X랑 Y라고 하는 것을 뽑는데 X랑 관계에 있는 놈들 다 모아놓은 것을 X의 동치류라 그러겠다. 그렇지 만약에 그것이 동치 관계에 있을 때 동치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집합 A의 동치류의 모임. 자, 아까 봅시다. 자인수 집합 같은 거 짝수. 그다음에 홀수 있잖아요. 지금 몇 개 있죠? 두 개 있죠. 0 되는 부분하고 0에 대해서 짝수배 있는 거. 0이랑 짝수배 되는 거. 그다음 1 홀수 있는 거. 요 두 개의 집합을 뭐라고 표기하냐면은 자연수 집합을 조금 전에 관계 R로 나눈 것. 이것을 이제 동치류들의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목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자, 집합이 있습니다. 이 집합에서 좋은 관계를 하나를 딱 만들어서 좋은 관계라 하면 무슨 관계? 동치관계. 동치관계는 무엇을 어떤 성질을 만족한다? 반사, 대칭, 추이 관계를 만족하는 그런 걸 동치관계를 한다 그랬죠. 좋은 관계가 있어서 좋은 관계에서 그 전체 주어진 집합을 분류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음, 음, 분류를 하겠다는 거고 그 분류한 집합의 종류가 몇 개냐? 자연수 집합은 짝수랑 홀수랑 나눴을 때 뭐가 되겠다? 두 개의 집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자연수 집합을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인 집합, 나머지가 1인 집합, 나머지가 2인 집합 그렇게 묶을 수 있겠죠. 그 3으로 나눈다는 그 자체가 뭐가 되느냐면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같은 것들은 나머지가 같은 것들은 같은 것들이라 그러면 관계 있다라고 말한다면 나머지가 0인 것들의 집합 0 동치류, 나머지가 1인 집합 1 동치류, 나머지가 2인 집합 2 동치류.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온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래서 목집합이 원수 개수 몇 개? 하나, 두 개, 세 개 나오고 만약에 4로 나누어서 나머지 집합들을 분류하라 그러면 몇 개? 동치류가 4가지가 나오니까 목집합은 원수 4개를 갖는 그런 집합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치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집합을 이 집합, 이 집합, 이 집합, 이 집합을 나누어진다라고 해서 전체 집합을 이렇게 4개의 집합으로 분할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의 집합은
공집합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각각을 다 합해버리니까 전체가 다 돼야 되고 근데 각각은 서로 간에 교집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 파티션 딱딱딱 잘 구분한다는 의미로 분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합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다? 분할하기 위해서는 동치 관계가 있어야 되겠다. 동치 관계에서 동치류를 만들어내고 동치류들의 집합이 뭐가 되느냐면은 그 목집합이 분할 자체의 부분 집합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정수 i와 j에 대한 모든 합동이 동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다음 시간에 해보는 걸 하고 아까 쭉 이야기했었죠? 요거 삼을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집합, 나머지가 1인 집합, 나머지가 2인 집합, 하나의 동치류 세 가지에 의해서 구성되고 전체 합하게 되면 정수 집합이 되고 각각은 공집합도 아니고 공집합도 아니고 전체 다 합하면 정수 집합이 되고 그다음에 이 집합과 이 집합의 교차점이 없고 그러니까 분할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할게요. 부분 순수 관계라고 집합 A에 대해서 관계 R이 한번 볼게요. 집합 A에 대한 관계 R이 있어서 반사 관계 아까는 대칭 관계 있는데 이제는 뭐냐면 반대칭 관계 그 다음에 추이 관계이면 관계 R을 뭐라 부르겠다? 부분 순서 관계라고 칭하겠다. 또한 R이 A에 대한 부분 순서 관계이면 순수상 AR을 뭐라 부르냐면 부분 순서 집합이다 그러겠다. 여기처럼 크기 순으로 만약에 A가 제일 크고 B 이렇게 있다 치면 뭐냐면 A에 속하는 원소들은 다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랑 크기를 비교할 수 없는 수도 있잖아. 그래서 A 집합은 뭐냐면은 토탈리 오더드 셋이라고 그러고 B 집합은 뭐냐면은 부분 순서 관계에 있다. 즉 순서를 줄 세우기를 얘하고는 지금 알 수가 없어. 어느 놈이 큰지. 그렇지만 이쪽으로는 부분적으로는 순수를 매길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면 되겠다. 표기는 이렇게 한다. 뭐 크기 표기하고 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결이 있으면은 뭐가 되겠다? 부분 순서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다. 음. 자인수 집합이 n이 요놈이 부분 순수 관계임을 보일까? 자, 아까 자기 자신은 된다 그랬고 반사되고 그다음 추이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같다면 예를 들면 x가 y and y x이면 뭐가 되는 거죠? x가 y가 되는 거죠. 부분 집합도 마찬가지죠.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의 a의 부분 집합이면 우리가 요 정의가 뭐였죠? and 요 정의가 a랑 b랑 두 집합이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뭐냐면 요놈도 반대칭이 되고 요 반대칭이 되니까 부분 순수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렇게 그래서 다음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갈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남아 있는 게 뭐냐면 핫세 도표를 그리는 건데 핫세 도표만 그리게 되면 다 끝냈네요. 조금 남겨놓아야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날 때는 앞에 있는 관계들에 대해서 쭉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 또는 예제 문제를 다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마지막에 했던 거 그
equivalence relation, 동치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추이 closure이죠. closure, 추이 closure 부분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리뷰하는 시간 갖고 전반적인 그래서 5장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이거 반드시 보고 와야 됩니다. 바이바이.